자,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오래간만에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올드한 투자자든가 혹은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현대차는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기아차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이 뉴스도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아 실적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 보시죠. 자,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그래서 현대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제자리고 기아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그래서 기아 KGM만 늘었다. 창사 이래 최대, 사상 최대 연간 실적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기아가 더 좋죠. 자동차만으로 친다라고 하면 전에도 지금도 기아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요. 자, 주가 흐름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기아가 계속 위쪽에 있죠. 계속 이렇게 기아가 현대차보다 훨씬 더 위에 빠르게 먼저 기아가 먼저 오르고 현대가 따라가고 기아가 먼저 오르고 현대차 따라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움직여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앞쪽에 2020년 저점에 2020년 3월 저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직도 현대차가 이렇게 미친 듯이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편차가 제법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자동차가 오르는 건 저 앞쪽에서부터 이제 뭐 계속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수 5천 얘기 날 때부터 얘기 드렸던 겁니다만 자동차하고 2차 전지만 제대로 돌아도 지수 1000포인트는 그냥 갑니다. 지수 5000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 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여기 현대차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날아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차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예, 자동차만 가지고 자동차 업종만의 이슈라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먼저 올라 들어갔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보신 것처럼 차이가 나잖아요. 자동차만으로는. 그런데 뭐 현대차 흐름에서도 잘 보셨던 것처럼 지금 자동차가 오르는 게 이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자동차 부분의 실적을 이걸 가지고 오르는 게 아니라 자, 여기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서 로봇이라든가 AR인데 즉 미래 부분이 전부 현대차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저 앞쪽에서도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대차의 3세 승계 구조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왕창 키우는 이유 자체는 현대차의 미래하고도 관련이 있어. 현대차 그룹의 향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배팅이라는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 이면 쪽에는 현대차 그룹의 3세 승계 이슈까지 같이 엮이게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되는 기아차는 이제 자동차 쪽에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 현대차 그룹의 미래 가는 부분들은 전부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그리고 요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으로 거의 몰빵으로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그리고 현대오토 에버 그렇죠? 이런 쪽 요렇게 치고 계속해서 이쪽 종목들이 집중이 돼서 주도로 치어 들어가는 이런 흐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는 미래하고 관계없이 현재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기 때문에 기아도 당연히 올라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앞에 저 앞쪽에서부터 설명드렸잖아요. 이 현기차가요. 상장 이래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자, 이제 보시죠. 2021년에 8배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가 지금 8배가 최고예요. 5배, 6배, 4배, 4배, 2배, 5배, 3배.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지금 사상 이게 상장 이래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을 제대로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상 수준으로만 가도 올라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라 들어가면 얘도 당연히 올라 들어가게 됩니다. 올라 들어가게 되는데 미래 쪽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 그 로봇은 왜 올라가? 실적도 못 내고 있는 게. 자, 앞으로 향후에 그렇죠? 의료에 왜 올라갑니까? 우주항공 왜 올라가죠?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크게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라는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 딱 정해져 있는데 기아는 아니고요.
기아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 분석해서 보다면 캐시카우라고 하는 게 있죠. 현재 돈을 벌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추천을 들어가지고 대박을 냈던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에 이런 케이스가 딱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자큐브하고 네스파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자큐버의 경우는 현재의 캐시카우, 즉 돈을 벌어주는 거고요. 돈을 벌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래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줄 거라는 혁신적 위암 치료라고 하는 네스파립의 같이 똑같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구조의 역류성 위식도염 치료제 랭킹 1위 회사인 이 HK 이노엔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구조가 어떤 구조로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제약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 흑자 회사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데 흑자 회사를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흑자를 내고 있는 거는 신약에 계속해서 이게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해서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어디서 있냐라고 하면 저 위쪽 가서 보시죠. 그러니까 일반 약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얘 음료도 있어요. 음료도. 에? 앞에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일반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숙취엔 견디셔, 헛개수, 이런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K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성장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K캡이 이제 성장 모멘텀, 미래 성장 모멘텀, 그리고 뭐 저 음식료 같은 경우죠. 음료 같은 경우는 현재 돈을 벌어주는 거, 캐시카우, 이런 형태가 된 거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즉 캐시카우의 역할을 담당을 하는 게 이 기아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미래 쪽 같은 경우 예전으로 좀 장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같은 경우를 현대차에다가 지금 올인하는 들어가는 구조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구정에서는 당분간 계속해서 기아가 현대차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연락에 들어가는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 실제로 올라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차가 오른다면 다른 종목들도 올라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그 속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쭉 이걸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쪽의 구조로 이렇게 살펴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현대차가 올라 들어가는 걸 기아차는 채 따라가지를 못하는 이렇게 편차가 벌어진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편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렇게 연락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심텍 같은 종목들은 이러고 자빠져 버리고 있고, 이런 것처럼 오히려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기아차지, 이제 기아 정도 되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거나, 혹은 보유를 하고 있거나, 현재 기아를 보유를 하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이게 전형적인 대형주 선호하는 분들이죠. 자, 이렇게 대형주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는 거, 혹은 이런 대형주에 준하는 종목들,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쪽에 이런 준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주요 벤더 중에서 최상위 랭킹에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쪽으로나 들어가는 게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기아차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금 앞쪽에서 나왔었던, 바로 직전에 이걸 천재 리더는 분석했었던 현대 모비스 같은 케이스가 될 거고요. 자, 이게 현대 모비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주가 흐름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보게 되면, 이게 현대 모비스의 경우는 이제 멀리서 보게 된다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렇게 아래쪽에 이게 현대 모비스죠. 자, 멀리서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보게 되면 이거 한참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래서 2020년 저점에서도 본다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한 그림으로 마이너스까지 들어가 있다가 올해 들어가지고 겨우 이제 찾아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죠. 요건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성장 모멘텀 쪽이 이제 자동차 쪽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가 자율주행 분석을 해드리면서 종종 여러분들한테 이거 자주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기업 광고에서 또 이 미래의 성장 부분에 대한 게 이 현대 모비스의 기업 광고에서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난 1년간 동안의 주가에서는요 현대차나 이쪽보다 지금 모비스가 지금 제일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다르다라고 해서 저 앞쪽에서도 분류를 해서 드렸잖아요. 모비스 그리고 현대 오토모빌 구조 다르다는 거 저 앞에서부터 분석을 해드렸었죠.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요 급에 해당되는 쪽에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요 정도 종목이나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지난 1년 동안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모비스가 되겠습니다만 이 모비스 같은 경우 앞쪽에 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못 올랐죠. 이 모비스의 경우 자율주행으로 들어간 지가 이 종목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로도 자율주행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들어간 지가 15년입니다. 15년. 15년이 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자율주행이나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이건 로봇이건 이런 쪽에 미래 부분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 바로 이 모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렇게 서로 현기차와는 주가가 다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 들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쪽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기아차보다는 현대차 혹은 모비스를 따라 들어가시는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교체하실 필요는 없고 조정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런 거 이제 바꿔 타는 거 언제 조정을 하냐라고 하면 세 개 종목을 이렇게 비교를 놓고 보세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가 어느 날에서 다시 또 두들겨 맞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도 보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생쇼를 하면서 올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첫 두들겨 맞았다가 다시 올라 들어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위에서 지금 빡 하고 이렇게 까먹었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더 많이 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날 조정을 받는데 현대차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또 많이 내릴 수가 있죠. 기아차는 2%가 내리고 모비스는 3%가 내리고 현대차는 5%가 내린다 할 때 요런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교체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 기타 부품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기타 부품 쪽에서는 각각 모멘텀 타고 들어오는 종목들은 저희 천재투자팀에서 또 이렇게 다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내 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들, 그렇죠?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지금 이 DRC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딱 이런 때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바닥 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리고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의 종목들 이 흐름 타고 오토에바와 함께 이제 요 흐름 타고 탈 수 있는 이런 종목 개별로 공략을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제 기아차와 같은 이런 대형 선호의 분들이라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비스거나 현대차거나 이 셋 중에 지금은 기아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건 뭐건 간에 앞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했다고 주가가 올라 들어갈 것 같으면 벌써 올라 들어갔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주사도 아니고 지주사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더 낮잖아요.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주사들보다 밸류에이션 더 낮지 않습니까? 2.76 기아가 지주사입니까? 근데 지주사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낮잖아요. 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갈 것 같으면 벌써 올라 들어갔어야 돼요. 이거. 자, 앞에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서 2존에서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현재는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키 맞추기로 또 쭉 해서 따라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기아차보다 좀 더 많이 내리고 있을 때 그때 현대차나 모비스로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맞춰드리는 종목 중심으로 공략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앞서도 DRC 같은 경우 SPG 이런 종목들과 함께 자동차 쪽에서 빠져나오는 종목들 같은 거 다 잡아드렸었죠.
이런 거 다 체크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는 종목들, 잘 모르는 종목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분석이 또 나갔던 이 삼형엠텍 같은 종목들, 이거 제가 처음에 분석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알았냐 이거야? 모르죠. 듣도 보도 못하는 듣보잡이었잖아요. 여기 이런 때 시세 나오지도 않고 시가총액 뭐 600억 700억 하고 자빠졌고 이런 쪽에 처음 요거 분석해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조선 엔진 부품 글로벌 1위 기업이다. 글로벌 점유율 무려 60%가 되는 종목인데 조선주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 동안에 얘는 뒤지렇게 못 돌아가지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못 간 거 저 위까지는 올라 들어갈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2선까지는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 들었고 2선을 첫 상승에서 다 들어가 버렸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종목들 이런 거 다 찾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찾아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알았냐 이거야. 이런 종목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옆쪽에 보면 뭐 거래량도 없고 1억 원 넣었던 종목이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다 찾아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이런 거 오르고 있는 전문가들 25분이 넘는 전문가들이 이런 거 제가 다 찾아서 매수가 다 찍어 내드리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형주가 아니고 이제 소형주 쪽으로 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렇죠? 또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좀 현대차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쪽에는 한번 달리기면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는요 한번 달리게 되면 그냥 내리 그냥 쭉 달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으로 올라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들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중에서 누가 더 세게 올라들어가느냐 이거 골라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기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중소형 쪽에서 공략하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 가지고 계신 분들 기아차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기아차가 조금 모자란 성장 분야를 DIC를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DIC를 추가시켜버리면 그럼 그 모자란의 성장성 채워지면서 양쪽으로 해서 충분히 수익률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도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